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2025 동아시안컵 숙명의 라이벌 중국과의 개막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차분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이어가는 동안 우리의 상대인 중국 대표팀은 아주 기이하고 이보다 더 모순적일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축구계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 얼굴을 가진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얼굴로는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과거의 꿈에서 억지로 영웅을 끄집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고, 다른 한쪽 얼굴로는 그라운드 위에서 거친 싸움을 준비하는 무사들을 위해 날카롭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게 과연 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가 아니라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막다른 심정과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편의 서글픈 연극입니다. 오늘 중국 축구가 왜 이런 모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깊은 속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왜 연극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말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거의 동시에 들려온 두 가지 충격적인 소식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이야말로 중국 축구가 현재 어떤 막다른 길에 몰려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중국이 대표팀의 새 주장으로 장이닝을 임명했습니다. 기존의 잔뼈 굵은 베테랑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내린 타각적인 결정이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장이닝이란 선수, 이전에 단 한 번도 공식 경기에서 주장 완장을 차본 경험이 없는 선수입니다. 국가대표팀의 리더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막중한 자리를 아무런 경험도 없는 선수에게 맡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야말로 도박과도 같은 충격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바로 업분윤살의 어린 유망주 콰지원이 우리 대한민국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점입니다. 젊은 선수를 기용하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천반의 말씀입니다. 그정이 이 선수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잠재력이나 재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고의적으로 짓밟는 소림축구와 같은 과격한 플레이로 더 악명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베트남과의 22세 이하 경기에서 그는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의도적으로 밟는 듯한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국인 중국의 언론과 팬들조차 이런 행동은 퇴장이 나왔어야 마땅하다, 중국인 심판이 이를 묵인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을 정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경험 없는 상징적인 영웅과 통제 불능의 과격한 무사, 이 두 개의 모순된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 축구의 현주소입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이 꺼내든 두 개의 카드 중 그 영웅의 얼굴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하필 장이닝이었을까요? 그가 무슨 엄청난 카리스마나 타고난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중국 축구계가 장이닝에게 주장 완장을 채운 것은 그가 리더여서가 아니라 처절한 실패로 끝나버린 중국 축구의 미완의 꿈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네덜란드 피테서에 진출하며 가능성을 보였고, 2017년에는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트브로미치와 계약하며 중국 대륙 전체를 흥분시켰던 선수. 바로 그 시절 자신감에 가득 찬 그는 언론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중국의 희망이다. 돈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진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손흥민을 뛰어넘겠다라는 지금 와서 보면 참으로 허무맹랑하기까지 한 호언장담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워크퍼밋 문제로 임대를 전전하고 주전 경쟁에서 처참하게 미련하며 단 한 경기도 뛰어보지 못한 채 결국 2019년 쓸쓸하게 중국 리그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중국의 희망이 실패한 유망주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죠. 물론 중국 리그에서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장 임명은 그의 실력을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선 임시감독 체제의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마치 이봐, 손흥민을 넘겠다던 너의 꿈, 우리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억지로 외치는 듯한 심리적 충격 요법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주장완장은 그에게 영광의 왕관이 아니라 과거의 망령을 불러오는 끔찍한 족쇄가 될 겁니다. 이제 그의 모든 플레이, 그라운드 위에서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과거에 뱉었던 그 거창한 말들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될 겁니다. 저 플레이가 과연 손흥민을 넘을 만한가? 라는 국민적 의문부호가 그의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팀워크를 통해 승리를 만들기보다는 한 개인의 상징성에 모든 것을 걸어버린 모 아니면 도 식의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박은 보통 궁지에 몰렸을 때 하는 최후의 발악과도 같은 것이죠. 자, 이제 중국의 또 다른 얼굴, 바로 그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무사의 얼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9세의 신예 콰이지원, 이런 어린 선수가, 그것도 A매치 데뷔전이 유력한 선수가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그의 발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리야말로 그들의 전술적 무능함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는 자국 매체인 소후닷컴조차 감정 조절의 실패에 넘어진 선수를 짓밟았다고 인정할 정도의 과격한 플레이를 선보인 전적이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U20 경기에서 나온 이 장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스포츠맨십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수를 하필이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규율과 정신력이 요구되는 숙명의 한일전에 선발로 내세우려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술과 전술에서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바로 거친 몸싸움과 과격함 뿐인 것이죠. 정상적인 축구 경기를 아예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플레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십 년간 봐왔던 중국 축구의 부끄러운 자화상, 소림축구의 부활 신호탄입니다. 더 이상 소림축구는 과거의 부끄러운 유산이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꺼내들 수 있는 전술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입니다. 가이랄! 특히 이번 임시 감독인 데얀 주르제비치 감독이 청소년 대표팀 시절부터 이 콰이지온을 꾸준히 주용해왔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게 합니다. 감독의 성향 자체가 이런 거친 플레이를 용납 혹은 조장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우리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에게 보내는 가장 심각한 경고등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축구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거친 전쟁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상대가 기술이 아닌 폭력성을 무기로 들고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국 축구의 가장 깊고 어두운 핵심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야기, 즉 실패한 영웅에게 억지로 완장을 채우는 이야기와 폭력적인 무사를 전쟁에 내보내려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중국 축구가 지금 얼마나 깊고 처참한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이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으로는 실패한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며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낭만적인 영웅을 만들어내서 팀의 영감을 불어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쪽으로는 거친 폭력성으로 경기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무사를 준비해두는 이 끔찍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십시오. 야오!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을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싶다는 열망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비로는 만약 실력으로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이 경기판 자체를 엎어버리겠다는 심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신감 넘치는 강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서 길을 잃고 허우적대는 약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스스로의 실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웅 신화라는 헛된 희망에 기대거나 혹은 폭력이라는 가장 원시적인 수단에 의존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 축구가 마주한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태로운 중국의 모순적인 전략은 실제 경기장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현재의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강팀이 보여주는 전술적 유연성에서 오는 예측 불가능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팀의 확실한 정체성도 명확한 부심점도 없이 그저 흔들리고 있는 팀이 보여주는 혼란스러움에 더 가깝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그들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자아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과연 그들은 새 주장의 영웅적인 스토리에 감명받아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할까요? 아니면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습관처럼 거친 파워를 남발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릴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이 제멋대로 널뛰는 듯한 혼란함이야말로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확실하고 믿을 만한 플랜 A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축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웅서사라는 심리적 처방에 기대보기도 하고 소림축구라는 낡은 무기를 만지작거리기도 하는 것이죠. 즉흥적이고 불안정하며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축 없이 흔들리는 팀이야말로 우리처럼 조직적이고 영리한 팀에게는 가장 공략하기 좋은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다면 혼돈에 빠진 중국을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해답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승리의 열쇠는 그들과 똑같이 진흙탕에 들어가 힘으로 맞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바로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으로 싸워야 합니다. 상대가 감정에 휩쓸려 거칠게 나올수록 우리는 더욱 냉철하게 우리의 플레이를 펼쳐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무기는 그들의 거친 몸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한 수위의 기술력, 물놀듯 유기적인 조직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규율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상대의 혼란스러움을 완벽하게 압도해야 합니다. 상대의 거친 도발이라는 덫에 절대로 걸려들어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사들이 거친 파워를 남발하며 스스로 고립되고 무너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실패한 영웅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주장 완장의 무게를 우리가 더 빠르고 정교한 플레이로 더욱 무겁게 숨막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의 모순된 전략은 우리의 지혜로운 플레이 앞에서 스스로 붕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이 아닌 축구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진정한 축구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컵 무대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축구의 품격이자 자부심입니다. 자, 우리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국 대표팀의 두 얼굴 도박은 그들 스스로의 나약함과 깊은 모순을 전 세계 앞에 폭로하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로 피나는 고고한 영웅이 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진흙탕을 뒹구는 무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 하지만 여러분, 한 팀이 결코 이 두 가지 모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대한민국과의 경기는 중국에게는 그들의 혼란함이 심판받는 무대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높은 품격과 지혜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이 두 얼굴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그들의 교묘한 승부수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한 발악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이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